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주식 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제가 그림에 장대 양봉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9시 시작하면서 딱 균형을 맞추면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출발하는 주가를 시가라고 그랬죠. 시가 이후에 이러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매수세가 상당한 우위를 보이면서 흐름을 가져갔다는 소리죠. 자,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이렇게 증가가 뒷받침될 경우에는 그날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매수세가 매도를 압도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자, 근데 그다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장대양봉 거래 증가 이후에 거래가 이제 감소하는 경우를 산정을 해 봅니다. 자, 거래가 감소할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으로 이렇게 눌린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때 만들어진 거래량 대비 감소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이 시가 아래로 하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정으로 눌리더라도 뭐 어디까지 눌리든 간에,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다시 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흐름의 이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가 감소하는데 주가가 이게 눌려 들어오면서 조정으로 눌려 들어오면서 이 시가를 하향해 버린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죠. 시가를 하향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자, 이러한 거래량의 매수세가 만들어 놓은 양봉이기 때문에 이 거래 감소에서는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고 내려왔다는 소리는 이때 매수 주체가 거래량 감소 구간에서 알게 모르게 올려놓고 팔아먹었다는 소리예요.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시가를 깨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매수 주체가 팔아먹지 않았다면 이 시가를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뭐 지수가 급락하거나 뭐 어떤 개별적인 큰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지하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 그래서 거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를 하향하고 내려오는 종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올려놓고 팔아먹은 주가. 자, 또 하나는 당장 올릴 마음이 없다. 자, 얘들이 그렇게 팔아먹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곧바로 올릴 마음이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판단해서 매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CD의 주가를 보세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양봉을 딱 뽑아냅니다. 뽑아내죠. 그러면 이 초록색 선에 시가가 있어요. 자, 거래가 감소하죠. 거래 감소할 때 여기 조정으로 눌리더라도 자, 이 시가를 깨지 않은 선에서 조정이 완성이 돼야 되고, 다시 거래가 증가할 때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통상적으로 맞는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거래 증가 장대 양봉의 의미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프라코, HD 현대인프라코처럼 앞에서 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윗골이 달렸더라도 양봉이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후에 거래가 감소할 때 이 시가 초록색 선을 하향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깨고 내려옵니다. 이 의미는 이거는 올려놓고 팔아먹었다는 소리예요. 올려놓고 팔아먹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같이 물량을 줄여 주셔야지,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심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래가 증가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조정으로 상당히 눌려 들어오지만 이 시가를 하향하지 않죠. 그죠? 않고 움직이고 있죠. 이 흐름은 뭐냐면 아직까지 패턴을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았다. 아직은 살아는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갖고 있다면 보유는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